안녕하세요. 오동엽TV의 오동엽입니다. 오늘은 리베토의 김종평 이사님을 모시고 다양한 주거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김종평 이사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리베토의 김종평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이사님 뭐 이렇게 먼 길을 오셨는데 네, 잘못 만났습니다. 예. 근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하필 오늘 조금 바빴어요. 예. 리베토라는 회사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좀 해주시면은. 저희 리베토는 사실 이제 줄임말이에요. 저희 명함 보면 이제 Life is better together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원어민 발음이 또 better together. 그래서 거기에 리베토가 이제 줄임말이고요. 그래서 결국엔 그런 다 같이 잘 살자 이제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 저희가 이제 코오롱의 신규 사업 계열사고요. 그래서 코오롱 글로벌 주식회사에 저희가 모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제 1인 가구를 위한 이런 주택 사업들을 개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향후에는 이제 종합 부동산 개발 운영 회사로서의 이제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리베토 코리아가 하는 1인 가구, 1인 주거 형태의 뭐 예를 든다면은 뭐 도시형 생활주택, 네, 생활 숙박시설 뭐 이런 것들이 있는 네, 거죠. 맞습니다. 리베토에 대한 저 설명을 간단히 들었는데, 네. 그러면 이제 코코리빙이라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게 신조어입니까? 네. 제가 잘 모르겠어요. 코코리빙. 코코리빙은 아니고 코리빙. 코워킹하고 똑같은 겁니다. 네. 코워킹 저희가 요새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코리빙도 그런 느낌에서 나온 거고요. 네. 함께 하자. 결국에는 그 내용이고, 이거를 빌딩 형태로 해서 거기 안에서 커뮤니티 이뤄가면서 서로 화합도 하고 재밌게 놀고, 그 다음에 공용으로 쓰면서 이제 공용 공간이 넓은 거죠, 사실은. 이게 1인 가구가 많아졌기 때문에 이런 주거 형태도 충분히 사업성이 나온다라고 판단하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만들어진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리베토는 또 그런 걸 전문으로 1인 가구의 주거 형태 전문으로 맞습니다. 또 이제 운영하고 있는 회사고. 네네네. 실질적으로 저희가 2015, 16년부터 사업 계획을 했었고요. 예. 실 1인 가구가 이제 많아진다는 건 다들 당연히 알고 계시는 거고. 근데 이제 일반적인 저희가 원룸하고 오피스텔, 너무 전형적인 이제 1인 가구의 그 부동산 형태죠, 사실. 예. 근데 거기에서 조금 더 탈피하고 이제 기본적으로 조금 더 다른 가치를 주기 위해서 사실은 또 요새는 뭐 MZ 세대들 워낙 다양한 개성을 또 MZ 세대. 추구하고 있으니까. 저는 요즘 세대를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해를 해야 되나요? 이해를 하려고 하면 이제 꼰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님은 꼰대세요? 저는 와이프가 꼰대라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제가 꼰대 맞습니다. 예, 꼰대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잘하란 말이야. 네. 이제 MZ 세대들을 위한 사실은 네. 공간이고, 그런 사람들이 요새 뭐 미혼도 많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미혼이 아니더라도 자유롭게 뭐 오가고 이제 그런 것들 좋아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요새 뭐 재택근무도 많고. 맞아요. 이제 집이 직장이 돼버린 시대가 됐죠. 네. 그리고 뭐 결혼하고 커뮤니티 활동하시는 분도 많고. 그러면 그런 어떤 저 젊은 친구들 MZ 세대가 모여가지고 서로 눈 맞는 것도 많겠네요. 사실은 이제 그게 사실 포인트죠. 그 화학적 반응. 그래서 생물학적 반응. 사실 그게 마케팅 포인트 같아요. 진짜 그게 마케팅 포인트예요? 실질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커뮤니티라는 활동을 통해 가지고 이제 거기서 뭐 어떤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주죠. 같이 달리기를 한다든지, 뭐 꽃꽂이 강의를 한다든지, 예를 들면 뭐 같이 뭐 맥주도 같이 먹는다든지, 새로 나온 맥주에 대한 뭐 시음 뭐 이런 것도 한다든지, 하여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코로나 이전에 지금 좀 약간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5인 이상 집합 금지니까. 그 전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제 케미컬 할 수 있게끔 해서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싹 트고. 그 생물학적인 어떤 그런 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겠지만 비즈니스적인 어떤 모임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뭐 그렇죠. 저희 실질적으로 사업자들을 많이 있어요. 개인 사업자들이 많이 등록해가지고 사시거든요. 그래서 그럼 그곳에 사업자 등록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오피스텔 같은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입신고 되지만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해가지고 보통 개인 사업자들이 이제 사무실 겸 그다음에 주거 공간으로 같이 쓰는 거죠. 그러면 사실 그게 비싼 돈은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자기의 인생의 반려자도
찾을 수 있고 그쵸. 또는 비즈니스 파트너도 찾을 수 있고 조언해주는 멘토 맞습니다. 예. 아니면 뭐 어디 협력자 이런 분들도 그 공간에서 충분히 만날 수 있네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스타트업을 만든 경우도 있고요. 예. 그리고 거기에서 또 자기들이 유명해져가지고 또 다른데 또 강의도 가고 이제 이런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실제로. 그 지금까지 그러면은 1인 가구의 어떤 새로운 패턴들에 대한 간단한 개요로 얘기 드렸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런 1인 가구들 중에 뭐 도시형 생활주택, 생활 숙박시설, 그다음에 민간 임대주택, 네, 뭐 네, 네. 코리빙, 네, 네. 뭐 이런 것들의 법적인 어떤 허가 사항들이 좀 다르고 네, 네. 제재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하나씩 좀 세부적으로 조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네. 이사님 시간 되시죠? 네, 뭐 한 시간 코 꼈어. 뭐 한 시간이야. 코 껴서 집에 못 가. 이게 끝이야. 그러면 오피스텔하고 뭐가 틀린 건데? 도시형 생활주택은? 민간 임대주택은 이제 통으로 이제 임대를 줘야 되는 거예요. 분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건물을 지은 건축주가 다 갖고 있는 거지. 일반 건물처럼 그쵸. 등기를 이제 일반 등기를 해가지고 맞아요. 지하부터 지상 꼭대기층까지 다 내가 갖고 있어. 자기 건물이죠. 다 자기 네, 건물이야. 그래서 임대를 싹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무실 임대 주는 게 아니라 다 이제 원룸으로 임대를 주는. 맞습니다. 근데 이걸 나중에 내가 돈이 급해요. 그래가지고 이걸 좀 팔려고 그래요. 10년 뒤에 팔 수 있어요. 대신 10년 안에 여기에 따른 취득세 혜택과 재산세 혜택과 임대 사업자에 대한 뭐 이렇게 소득세 혜택과 이런 세제 혜택을 주는 거죠. 근데 이제 임대주택을 10년간 유지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 이제 근데 이게 10년 동안 내가 받는 임대료가 뭐 내 마음대로 받을 수 있는 거야. 아니. 이것도 정해준 거잖아. 최초 신고에 따라서 네. 거기서 2년에 1년에 5%씩 올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찍고 있는 건가요? 찍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래요? 뭐 자연스럽게 뭐 그냥 생활이 이제 뭐 실무이신 우리 이사님께서 네네. 그냥 찍으시면 되는지 뭘 또 카메라 앞에다 또 카메라 돌아간다 그러니까 네. 또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하시는 것 같고 아니 원래 이렇게 갑니다 원래 네. 이제 뭐 도리도리 하다가 까꿍 하고 찍고 알겠습니다. 도리도리 할 때 찍어놓고 뭐 이런 건데 자 보세요 그러면은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10년간 임대를 주고 난 다음에 세제 혜택이 있잖아요. 그죠? 네네네. 근데 내가 돈이 급해가지고 팔려고 그래요. 한 5년 정도 있다가 네네네. 그러면 팔면 어떻게 돼요? 팔면은 기존에 받았던 것들을 다 소급해서 토해내야 될 거고요. 취득세 혜택 네, 받았던 거, 네, 그 다음에 네. 뭐 재산세, 네. 소득 혜택 받았던 맞습니다. 그동안 받았던 거 다 오바이트해라. 네, 그리고 토해내라. 실제 살 사람이 없는 게 이제 임대주택 중에 이제 두 가지가 보통 있는데 건설에서 들어갔을 때 이제 건설형 임대주택이 있고 네.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누군가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살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럼 그렇죠. 매입 임대주택이 있거든요. 아 건설한 사람, 예. 중간에 산 사람, 사람. 매입 근데 이 두 가지가 있다. 건설한 사람은 아까 얘기한 대로 세제 혜택이 많이 들어가요. 아. 그래서 의미가 있죠. 아 근데- 처음 이제 시작한 사람은 네. 근데 매입 임대주택은 가운데 들어오는데 네. 그러면 가운데 들어온 사람도 혜택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줘요. 아 그래서 매입을 가운데 할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처음에 지주가 그거를 팔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왜냐면 살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 사람 앞일은 아무도 모르는데 내가 이런 임대주택을 민간 임대주택을 지으려고 하면은 그래도 한 1년 이상 공사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 10년간 내가 임대주택을 또 보유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네. 11년 뭐 사전 작업까지 생각하면 12년, 12년이라는 13년 걸리죠. 그죠? 네. 12년, 13년이 총 기간인데 맞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실무에서 이제 민간 임대주택을 사업을 시행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겠네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거를 진행한 지가 몇 년 안 돼요. 그래서 사실 아까 얘기하신 대로 급하게 파시는 분을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는데 예. 조만간 나타날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렇죠. 아직 시작한 지가 이제 한 2년, 3년 이 정도라서 2년밖에 안 된 형태구나. 그러면 민간 임대주택에서 좀 더 얘기할 게 없나요? 민간 임대주택의 팁을 드리자면 최초 신고가를 일부러 좀 높여놔요. 그리고 특약으로 렌트 프리를 걸죠. 여러분 렌트 프리가 뭐냐면은 임대료를 안 내는 달이 있는 거죠. 만약 렌트 프리가 뭐 1개월이다 그러면 1년 12달 중에 한 달은 임대료 안 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11달에 내니까 그걸 어떤 최종적으로 1년간 다 납부한 거 따지면은 약간 그쵸. 임대료가 저렴해지는 느낌이 있는데 맞습니다. 그렇지만 네. 임대차 계약서에는 한 달 임차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신고하는 거는 그 임대로 들어간다. 맞습니다. 라는 얘기인데 네. 꿀팁 첫 번째
렌트프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최초 신고가를 체코 높여놓는다. 신고하는 임대료를 높인다. 두 번째 두 팁. 번째는 이제 관리비를 올릴 수가 있죠. 관리비는 관리비는 신고 아니니까. 대상이 아니니까. 그래서 관리비로 이제 조정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관리비의 상한선이 5% 이런 개념은 아니니까. 그쵸, 이번에 돼 있으니까. 이번에 월 10만 원 관리비 내는 거를 뭐 내년에는 15만 원 봐야 되겠다. 예를 들면 15만 원에 하면 5만 원에 대한 플러스가 생기는 거잖아요. 어쨌든 임대료를 받든 관리비를 받든 내 주머니에 이제 두둑해지는 거 똑같은 거잖아, 그죠? 그렇죠. 팁은 이제 그 정도고 예. 민간 임대주택은 운영사가 붙어야 돼요. 운영사 이 네. 건물을 운영하고 네, 있는 네, 이 네. 뭐 관리하는 관리하는 전문 회사가 붙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 라이센스가 있는 회사가 운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럼 보통 민간 임대주택 하시는 분들은 얼마 정도 자금 가지고 하세요? 보통 이제 지주분들이 하시죠. 내 땅에 내가 네, 가진 땅에 자기 땅에 하십니다. 자기 아, 땅에 하시고 네. 그래서 보통 패밀리나 이제 단일 지주들 그런 분들을 설득시켜서 이거를 올리자라고 하면 이제 거기에 대한 구조들은 저희가 다 짜줍니다. 다 컨설팅 해주고 컨설팅에서 인허가까지 풀어주고 그 다음에 시공해주고 운영까지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주는 이제 버려진 땅이 있다고 하면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연 얼마 정도 보장해주는 사업성을 보통 만들어 주시죠. 주죠. 주고 그러고 나서 건들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랑 가까운 곳이야. 아까 버려진 땅이라고 말씀을 하긴 하셨는데 그냥 여기랑 멀면 안 되잖아요. 여기가 좀 가까워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그래야지 이제 점유율이나 그쵸. 그리고 뭐 그쵸 말 그대로 그리고 그리고 또 또 입지가 중요하긴 하죠. 이혼 직장인들이 이제 근무하는 직장하고의 어떤 지하철 노선이라든가 이런 거 다 연계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죠? 예. 내 집에 요거 살면서 뭐 2호선을 이용해서 또는 뭐 7호선, 8호선 이용해가지고 내 직장에 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제 집 얻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제. 예. 그러면 이런 지역에 해당되는 지주님들은 따릉따릉 전화해 주세요. 실제 예. 예, 저희도 하고 있는데 역삼동, 뭐 2호선 라인, 신도림, 뭐 그 다음에 최근에 상암 쪽도 얘기가 좀 있었고. 그러면 그런 지주분들이 이제 상담받고 싶으면 리베토에 전화해서 김종평 이사님 바꿔주세요라고 하면 되나요? 예, 됩니다. 되고 이사님 영업도 하세요? 하죠 요새는. 그 요새는이라는 표현에서 그 요새는이라는 단어의 느낌이 네. 갑자기 이게 뭐 그러니까 왜 이렇게 치근해 보이죠? 요새는 하면 요새는 하고. 근데 다행히 저희가 이제 몇 개 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아시고 연락 주시더라고요. 새로운 어떤 주거 형태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생활 숙박 시설이에요. 네네. 이게 줄여서 생숙이라고 표현들을 그쵸.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 생활 숙박 시설은 간략하게 정리하면은 어떤 형태라고 말씀하시죠? 이거는 사실 뭐 숙박 말 그대로 호텔에 더 가깝죠. 뭐 주거가 되고 숙박도 되는 이제 결국에는 호텔과 오피스텔 짬뽕이다. 그러면 법적으로 용도는 뭡니까? 숙박 시설입니까? 아니면 주택입니까? 기본적으로 건축물 같은 경우 숙박시설 개념으로 들어가고 이제 이걸 다루는 법도 이제 오피스텔하고 도시형은 이제 주택법에 좀 따르는데 이건 관광진흥법이랑 건축법에 좀 따르는 약간 공중위생관리법도 호텔이니까 왜 이렇게 법이 저쪽들은 법이 이렇게 많아요? 그렇게 해야 이제 좀 더 좋게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정리 한번 네, 해보시죠. 첫 번째 건축법, 네네네. 두 번째 관광진흥법, 세 번째 공중위생관리법. 그러면 이 생숙을 지을 때 뭐 짓는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뭐 용적률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어지나요? 특별하게 그거에 대한 거는 이제 없는데 아무리 호텔이다 보니까 용적률이 일반 오피스텔이나 도시형보다는 조금 더 높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피스텔이나 그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어서 좀 수익성이 안 나온다. 네. 왜냐면 이 비싸게 땅값을 주고 매입을 했는데 요거밖에 못 지으니까 세대수가 뻔해서 분양을 해봐야 답이 안 나오는데 네네네. 생수고 지으니까 같은 돈을 주고 산 땅이 이만큼 세대수가 더 짓는 거죠. 그죠?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것도 있고 실제 이제 숙박을 하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오퍼레이션을 하잖아요. 예. 그럼 일반 임대보다는 사실 그거는 이제 훨씬 더 많은 부가가치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수익적으로도. 이 생숙으로 유명한 어떤 뭐 브랜드 있나요? 뭐 저 건물은 생활 숙박 시설로 지어진 건물이다라고 이제 뭐 이 구독자분들이 좀 아실 만한. 네네네. 잠시만요. 기억이 진짜 잘 안 나요. 죄송해요. 진짜 기억 안 나요. 그 이사님 컨닝 하신다며요.
아니 최근에 이제 그 남산에 짓고 있는 게 있는데 신세계 빌리브. 아 남산에 네, 신세계 빌리브 이런 거 다 생활형 숙박 시설이고요. 기본. 이제 요새 그 SK D&D에서도 SK D&D 예. 많이 이제 하고 있죠. 그런 것들 요새 뭐 계속 우후죽순 생기는 것 같아요. 브랜드 붙여가지고 새로운 어떻게 보면은 형태이기도 하고 한편 또 그 시장에 브랜드를 만든 거죠. 그러면 이런 어떤 생수계에서도 건물을 지어가지고 커뮤니티 공간을 따로 만드나요? 네, 요새 거의 추세가 아파트 요새는 이제 커뮤니티 공간을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여기도 거의 필수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필수로 들어가고 요새는 MZ 세대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없으면 거의 뭐 안 쳐다보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게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어떤 이 가치가 저는 X 세대거든요. 네네. 저는 9학번이고 이러다 보니까 X 세대인데 X 세대인 제가 지금 MZ 세대를 이해 못하는 것처럼 주거에 대한 것들은 MZ 세대가 원하는 쪽으로 계속 바뀌어가다 보면은 다음에 MZ 세대 다음에 세대가 원하는 형태로 또 바뀔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패러다임이 사실 이제 바뀌기 시작해가지고 예. 뭐 사실 보시면은 요새 1인 가구가 제가 알기로는 한 전체 인구 한 10%대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더 많아질 예, 거예요. 근데 최근 한 20년 안쪽으로 거의 한 30%대 이상. 그럼 결과적으로 1인 가구가 살 공간들은 당연히 더 훨씬 더 필요하겠죠. 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공간이고 그러면은 그런 거에 대한 외로움, 뭐 정서 결핍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것들이 아까 얘기했던 그런 공용부 공간들, 커뮤니티 공간들 이런 쪽 풀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뭐 코로나 코비드라서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재택근무. 근데 요새 그런 공간에 또 코워킹 공간 또 밑에 만들어 놓거든요. 요새는 또 라운지 공간에서.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뭐 근접도 아니라 직주일치가 돼버리죠. 그렇죠. 일체죠. 일체. 예, 그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향후 뭐 10년 안쪽은 다 계속 그런 식으로 개발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MZ 세대 같은 경우 특히 서울에 사시는 분들 MZ 세대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뭐 아파트값 뭐 10억 하지 않습니까? 못 사죠. 쉽지 않아요. 뭐 저희 뭐 월급 많이 받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렇죠. 사실 많이 받아도 못 사거든요. 뭐 대기업에 한 다니신 분들도 연봉 1억 받으려고 하면 거의 한 10년, 10년 20년 뭐 다녀야 가능한 다녀야 얘기인데 요새 되잖아요. 뭐 MZ 세대들 그 사실 어렵고 또 돈을 차곡차곡 모으시지 않잖아요. 또 소비도 하잖아요. 저희도 신기했던 게 저희 역삼동에 있는 것도 거의 이제 관리가 150만 원 월세? 한 달에 네. 월세 플러스 관리비가 150만 원 정도 이제 나오고 유틸리티 비용 그러니까 수강비 다 별도 뭐 주차비 별도 예를 들면 이렇게 다 되어 있거든요. 예. 다 사세요. 네, 다 사시고 그럼 한 달에 주거 비용으로 150 그리고 그 안에서 뭔가 주차하거나 그쵸. 아니면 뭐 어떤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또 비용까지 별도로 하면은 있고 한 170, 180 정도 나간다는 얘기인데 그런 것도 있고 저희는 좀 비싼 편도 있는데 사실 그거 아니더라도 딴 데도 110만 원, 120만 원 예전에 사실 50만 원도 비쌌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예전에 힘들 때 고시원 살았어요. 그쵸 2, 30만 원 16, 7년 전에 제가 이 부동산을 처음 시작하기 전에 좀 힘들 때가 많았죠. 그래서 힘들게 살 때 그때 고시원 사는데 제가 그때 생각할 때 고시원이 샤워실이 없는 그냥 한 평 네, 정도밖에 네. 안 되는 그런 침대 딸랑 있고 책상 있는 그런 방이었는데 2005년도 기준으로 제가 한 달에 33만 원 달라고 하는데 좀 깎아 달라고 해서 30만 원 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지금은 그 고시원도 지금 한 5, 60만 원 하죠. 그렇죠, 50만 원, 좀 60만 원 역세권이나 이런 데. 예, 예. 네, 그렇게 해서 요새 거의 월세로 100만 원 정도 내는 거에 대해서 요새 사는 사람들은 물론 비싸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요새 나오는 그런 공간들이나 이런 것들이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자기 근로소득에서 한 반이 넘는 돈을 주거 비용으로 소비한다는 얘기인데 뭐 반까지는 아니겠죠. 한 30% 이상. 네, 평균으로 봤을 땐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만족도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뭐 무슨 3포, 5포 뭐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뭐 이거 포기했다 저거 근데 포기했다 이런 시대인데 집을 살 생각을 기본적으로 안 하시는 확률이 더 높은 것 같고 1인 가구들은 특히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의 삶에 훨씬 가치를 두면서 뭐 현재를 즐기면서 사실은 이제 그런 가치관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긴 해요. 요새 뭐 집뿐만 아니더라도 사실은 소비를 요새 명품 엄청 많이 팔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명품을 제일 많이 사는 나이대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래요. 그런 개념들이 많이 적용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예. 그럼 다음 이어서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무엇이냐? 도시형 생활주택은
이 법이 제정된 지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0년 넘은 것 같아요. 네네. 오피스텔의 변형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요? 사실 저는 거의 똑같은 개념이라고 사실 보긴 하는데요. 오피스텔하고 같은 개념이다. 그러니까 별 차이가 안 납니다. 다만 이제 약간 얘기하는 관련 벽규가 좀 차이가 나고. 이게 주차 대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개발하시는 분들한테 이롭게 주차 대수를 좀 많이 줄여준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한 세대당 보유해야 될 주차 대수가 0.5대인가요? 0.5대인데 이제 약간 면적이 넓으면 0.8대까지. 아, 이게 면적에 네. 따라서 0.5대부터 0.8대까지 네네. 돼 있는데 네네. 그러면은 도시형 생활주택은 한 0. 세대당 0.5대, 0.6대. 0.5에서 0.6대. 좀 줄어들었죠.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인 거죠. 그쵸. 그럼 내가 사요? 한 호를 분양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주택수에 하나가 들어가 버리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내가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또 분양받으면 2주택이나 3주택처럼 다주택이 돼버리거나 그렇게 되죠. 또는 무주택인 상태에서 받아버리면 내가 유주택자가 돼버리니까 나중에 청약을 못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인기가 좀 시들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것도 있고 실제 또 아마 사무공간으로 공식적으로 사용을 못하는 걸로. 사업자 등록을 못하나요?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뭐 사업자 등록하는지 못하는지는 법무사나 세무사한테 문의하시면 네. 왜냐면 저는 중개인이고요. 우리 이사님은 저는 관리직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별반 차이가 어차피 없는 걸로. 배만 차이 없기 때문에 도진개친이라서 네. 구분 짓는 자체도 웃겨요. 그래서 맞습니다. 자 결론은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은 유사한 주거 형태다. 이사님 쪽에 리베토가 운영하는 쉐어하우스, 코리빙 네네네. 이게 브랜드가 코리빙인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이제 쉐어하우스의 발전된 단계를 코리빙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업계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리베토가 운영하는 이 코리빙에 이제 브랜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럼 뭡니까? 그건 이제 저희는 커먼타운입니다. 아 커먼타운. 네. 자 커먼타운이 그러면은 지금 몇 호점까지 있습니까? 지금 커먼타운이 국내에서는 이제 건물형으로 따지면 이제 한 하우스하고 합치면 한 30개 정도 되고요. 그럼 건물형하고 하우스하고 말씀하셨는데 하우스가 좀 전에 말씀하셨던 현대 아파트 뭐 같은 그런 아파트요. 아파트 하나를 이제 구입을 해서 그 아파트를 그렇게 쉐어하우스로 만들어 놓으신 그렇죠. 거잖아요. 대형 평수를 이제 보통 방을 한- 쪼개가지고 그쵸, 보통 한 50평 정도 되면 방이 4개, 5개 정도 나오잖아요. 그거를 이제 저희가 1인실도 있고 네. 2인실도 있고 그러면 그 50평을 총 몇 명이 삽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한데 예. 이제 보통 8명에서 음. 많게는 10명까지도 살고 있습니다. 남녀가 섞이진 않죠? 그거를 한번 혼숙인데? 시도를 해보려고 했는데 네. 되게 트렌디하게 해보려고 했는데 사실 성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그렇죠. 문제가 될 수도 예, 있죠. 그래서 남자가 그것까지는 늑대인데 이 늑대들 저희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했으나 네. 포기했어요. 나중에 너무 이슈화 될 것 같아서 아, 예, 그렇죠. 그래서 포기를 했는데 그건 있어요. 한 빌딩에 음. 층수를 다르게 해서 그건 남녀로 가능하죠. 하는 예. 건 이제 동선을 다르게 해서 이제 위에 층은 뭐 여자가 쓰고 밑에 층은 남자가 쓰고 대신 공용 공간을 같이 쓰고 지금 싱가포르에도 저희가 이제 그렇게 했는데 싱가포르 문화적이 이제 저희 나라와 좀 다르다 보니까 개방적이다 보니까 거기는 남녀 혼숙이에요. 싱가포르 가자. 싱가포르 남자하고 여자하고 싱가포르 가자. 이제 같이 생활하고 있고 자기 뭐 애인도 같이 자유롭게 데려다 오고 막 이런 분위기가 진짜 형성돼요. 진정한 남자 셋 여자 셋이네. 제가 출장을 한 2주 가봐가지고 거기서 묵었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나도 데리고 가. 넷플릭스를 거실에 같이 보면서 그런 게 진짜 코리빙 쉐어하우스가 아닌가라는 이제 느낌이 오더라고요. 막상 저도 그렇게 생활을 해보니까 다만 영어를 못해서 좀 아쉬웠지만 이게 제가 쭉 얘기 들어보니까 충분히 메리트 있고 거기서 한번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남녀 혼숙 얘기 드리는 게 네.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그런 어떤 커뮤니티가 있고 같이 이제 박작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뭔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수요가 많을 것 같거든요. 실제 아시는 분들은 계속 돌아다니면서 쓰세요. 그러니까 저희도 지점들이 있으니까. 다양한 사람들 만나고 맞습니다. 싶다라고 하는 어떤 네. 그런 분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영상을 보시는 건물주분들 네네. 지금 내가 건물을 조금만 갖고 있는데 여기랑 가깝고 충분히 이렇게 뭐 코리빙을 할 만한 그런 건물이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또 전화 드려도 되나요? 야, 내 그쵸, 건물에 뭐 장기 임대 들어와. 네.
그거 되죠, 그죠? 되죠. 예. 지금 어떤 공유라는 어떤 상황에서 네네. 코로나 때문에 이제 사업 자체가 조금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네, 왜냐면 네, 아까 그렇죠. 뭐 커뮤니티 같은 경우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못 하잖아요. 예, 중단해서 5인 이상 네. 집합 금지라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회사 자체에서 이 입주인들을 위해 가지고 뭔가 만드는 이런 것들이 지금 약간 제한적인 것들이 많이 있는데 네네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저희가 아까 쉐어하우스 이런 것들은 그쵸. 예. 민감해요. 민감하죠. 예. 되게 민감하고 사실 뭐 더 이상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생기더라고요. 신규로 들어올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약간 꺼려 하시는 그쵸. 부분들이 어쩔 수 없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또 웃긴 거는 주거는 예. 뭐 코나든 뭐든 잘 때가 있어야 되잖아요. 외식이나 아니면 리테일 이런 것들은 뭐 배달시키거나 예. 아니면 뭐 안 먹으면 그뿐인데 예. 밖에 나가서 예, 그렇죠. 주거는 저희 밖에 잘 수가 없잖아요.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안 되진 않아요. 주거는 살 수밖에 없으니까. 살 수밖에 없으니까. 네,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생각보다 임팩트는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물론 이제 신규 입주자들이 그런 부분은 좀 있었지만 일시적으로 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주거 같은 경우는 특이사항은 없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오동엽 TV를 구독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뭐 하실 얘기 있으시면 이제 오도엽 TV가 이런 유익한 채널이다 보니까 사실 또 되게 트렌디하게 많이 따라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는 사업도 되게 트렌디한 사업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전파하는 이런 역할도 하고 있으시니까 오도엽 TV가 항상 그러는 거에 대해서는 꼰대시지만 오도엽 TV는 꼰대가 아닌 되게 트렌디한 그리고 MZ 세대뿐만 아니라 여성 세대까지 다 사랑받는 그런 TV가 될 것 같고요. 재밌네요. 감사합니다. 재밌게 봐주셔서 제가 조금 더 저희 사업이 더 잘 되고 나중에 이제 해외 쪽도 좀 더 활성화되면 그때 해외 편으로 한번 예, 알겠습니다. 국내 편 말고 해외 편으로 다음에 꼭 약속하신 겁니다. 해외 편으로 한번 또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한국을 넘어 세계로 나가는 오동엽 TV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